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에도 키워드 186번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책 결정이라고 나왔지만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우리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7문항이 출제되어서 출제 빈도가 낮지 않은데 정책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론이라든지 조사론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은 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우선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전부 다 파악하고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우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을 전부 다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반에서 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모든 대안을 머릿속에 다 찾아낼 수도 없고 찾아낸 대안 중에 정말 어느 게 우선적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완전한 합리성으로 모든 대안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편익이 큰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1번과 2번이 가능할까요? 모든 대안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대안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합리모형입니다. 비판도 많아요. 왜 합리적인 대안이 선택되도록 정책 결정이 공헌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정책 대안의 선택 결과에 대한 현실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소수 엘리트의 정치 영향을 배제하여 정책 대안 선택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인간은 그렇게 고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만족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 모형이에요. 제한된 합리 모형.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이 있었어요. 저는 24살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거든요. 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때 당시에는 많았어요. 지금 결혼한 이유는 그런 게 없는데 아무튼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서 20대 중반까지 여자랑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이상형이 있었죠. 착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좋아해요. 이렇게 왜소한 몸매, 왜소하고 키가 큰 것보다는 좀 작은,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러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같이 대화가 되고 이러한 다양한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늦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한 조건들에 맞는 여성을 찾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합리 모형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상형의 조건들을 다 갖춘 여성을 찾지도 못할 뿐더러 그 여성을 찾았다고 해서 그 여성이 나와 결혼해 줄 리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러한 조건만 맞으면 나이가 제가 30대 초반에도 결혼을 못하고 중반에도 결혼을 못하고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 같이 나하고 결혼해 주겠다라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낮춰지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만족 모형이라 그래요. 모든 조건을 다 떨고 이거 하나 정도만 조건을 갖추면 결혼할 거야 라고 그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요 정도 이상에선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요 정도 이상에선 난 결혼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만족 모형. 제한된 합리 모형이죠.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나 그 만족스러운 수준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저는 이 정도 기준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익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나는 토익 공부를 이제 마무리할 거야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400점만 넘으면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나는 950점 넘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만족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만족 모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주관적이다라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관습적 대안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합리모성의 현실적 제한, 합리모형은 이러한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제한이 뭐였어요? 인간은 얘도 할 수 없지만 얘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됐으며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 이게 만족 수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할 때 만족의 정도를 결정할 객관적 척도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살펴봤고요. 점중모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과거에 했던 것을 약간 수정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점중모형이라 그러죠. 그럼 점중모형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사업에서는 점중모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정치적 합리성에 따라서 합리적인데 정치적 합리성이에요.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것을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비용. 우리가 예를 들어 김지른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학원을 운영했어요. 학원을 운영했는데 학원을 운영하려니까 이러한 전자칠판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책상들도 필요하죠.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학원이 더 이상 안 돼.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강의를 안 받아.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이 비용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거죠. 독서실을, 책상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이 매몰되어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점중모형이에요. 기존에 했던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이라 그러고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거에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면 이건 점중모형이구나. 소수의 대안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약간 나은 정도의 수준에서 그칩니다. 정치적 효율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합리적 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만족모형과 유사합니다. 만족모형도 합리모형은 안 돼. 그래서 제한된 합리모형으로 만족모형을 만들어낸 거고 점중모형도 뭐예요? 가장 합리적인 건 어쩔 수 없어, 구하기 어려워. 그러니 지금보다 나오면 되지.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정책 결정에 관한 계획성이 결여되죠. 정책 결정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다라는 또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라는 단어 추가로 살펴보시고요. 호남모형은 큰 틀에서는 합리성을 주장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면에서는 점중모형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되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자라는 그러한 대안으로 보시면 돼요. 기존의 것은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죠. 합리적이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합리인 거고 기존의 것 중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수준을 찾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호남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중모형이에요. 그래서 점합됐다라는 게 점중과 합리, 그래서 합점, 점합,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혼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가 나오는데 합리모형과 최적모형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 합리모형과 점중모형을 절충한 모형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포괄적 관찰로 대안을 탐색하되 점중적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기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을 따르고 특정 문제에 대한 현실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중모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모형은 요 두 가지의 모형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최적모형은 합리모형과 초합리를 결합한 거예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 이론을 수정 보완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합리모형을 따르지만 합리모형에 기반하지만 여기에다가 직관이나 판단이나 창의력 같은 이거는 초합리라 그래요. 초합리성. 합리모형과 초합리모형을 결합했기 때문에 이거는 체계 이론에 기반을 두는 것이죠. 체계는 뭐예요? 여러 가지 체계를 합쳐놓은 것을 체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합리뿐만 아니라 초합리를 했으니까 체계론적 사상에 기반을 하는 거죠. 체계론 이론에 기반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합리적 요소를 고려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초합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직관이 옳고, 직관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면 되겠어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이거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초합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초합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기준이 모호하다, 설명이나 판단 이러한 것들이 모호하다라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트 모형은 뭐예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대안이 선택되어지는 것을 엘리트 모형이라 그러죠. 정책이 통치 엘리트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의 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엘리트 이론. 권력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론입니다. 쓰레기통 모형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쓰레기통 안에서 일치돼서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중요하죠. 정책 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처럼 불규칙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정책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면 정치인들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 모형은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조직은 있는데 그래서 조직화된 어떤 상태? 무정부 상태. 그냥 특정한 리더자가 없는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비전문가적인 관점인 거죠. 가장 비전문가적인 정책 결정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킹던이 얘기한 몇 가지 흐름이 이게 뭐예요? 문제의 흐름, 문제에 있으면 대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정치의 흐름, 문제에 대한 정치의 흐름에 의해서 기억합시다. 우연한 기회에 정책이 형성된다라는 이론이 뭐다? 쓰레기통 모형이다. 조직이나 구성 안의 응집력이 약하고 복잡하며 모호한 환경에서 이러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유용하게 됩니다.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 공급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 자체가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을 강조합니다. 우리 파레토 개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분 효율성에서 다른 사람의 효용은 떨어뜨리지 않고 누군가의 효용을 높이면 그게 파레토 개선이죠. 그럼 공급을 할 때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져서 파레토 최적인 상태, 파레토 최적인 상태로 뭐 하는 것이,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파레토 개선의 상태로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선택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행위나 집단의 원리, 법률에 의해서 선택되는 정도에 대한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앨리스 모형은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관료들이란 어떤 관료냐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석한 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과 타협과 경쟁 등 정치적 게임이에요. 게임. 그들은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한 관료들 사이에 이번엔 이렇게 하자, 이번엔 우리가 양보할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의 결과로 보는 관료 정치의 모형이다. 관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게임의 결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앨리스 모형도 그럴듯하죠. 그래서 합리적 행위자의 모형, 조직 과정의 모형, 관료 정치의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간의 어떠한 타협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조정에 의해서, 즉 그들의 간의 어떤 게임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진다. 이거는 앨리스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장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죠.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적 모형은 합리 모형과 초합리 모형을 섞은 것인데, 여러분들 초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직관이에요. 도서관에서 내려오다가 우리가 아까 이성이라 그러면, 이성 친구라 그러면 누군가가 딱 부딪혀서 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책을 딱 건네주는데 이 여자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 늘 있죠. 그러나 많지는 않은 거예요. 왜? 이 여자다라고 했는데 그 외모 외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 합점의 절충으로 엣지오니아가 주장합니다. 엣지오니아의 혼합 모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킹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찮게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에 의하면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 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의 참여자도 다르다. 이것이 우연찮게 합쳐서 정책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최적 모형은 체계론적 시각이라 그랬죠. 왜 체계? 합리와 초유 합리가 전부 다 결합된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최적화. 최적 모형이니까 최적화하려고 그래요. 합리와 초합리를 합해서. 그러나 초합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죠. 합리 모형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합리 모형은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쓰레기통 모형에 의하면 정책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책 대안들이 정치 흐름과 문제의 흐름에 정책 아젠다 등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점중 모형은 과거에 기존의 정책에 약간 수정하여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죠. 만족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얘에 대한 비판으로 만족 모형, 제한된 합리 모형을 만족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직화된 혼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도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우리가 어디에서 쓰죠? 쓰레기통 모형에서 쓰죠. 속에서 우연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최적 모형은 합리와 초합리가 결합된 거죠. 인간의 합리성과 함께 직관 창의력 등 초합리 요소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지만 초합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공공선택 이론은 공급하려고 할 때, 배분할 때에 가장, 그죠? 그래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정치가나 관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가정에 입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파레토 최적일 때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합주의 이론은 정부와 노동자, 정당 등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조합주의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독일의 역사에서 이 부분들이 더 강조되었었죠. 그래서 조합주의는 뭐예요? 자본가와 노동자와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세 가지의 집단을 얘기를 했었죠. 엘리트 이론은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정책 결정 모형 중 드루어가 제시한 최적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의 단수 포함, 최적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의 단수 혼합이 아닌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두는 거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 요소를 다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아니죠. 단점이 뭐예요? 합리는 우리가 설명이 되지만 초합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디귿이 잘못되어 있어요. 디귿.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정책 결정을 체계론적, 합리와 초합리를 합친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이게 맞는 거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리을, 미음까지 포함된 3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잘 풀어보시고요. 정책 결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합리 모형은 가장 합리적이다. 인간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믿고 주어진 상황의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맞습니다. 점중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점중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틀렸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이 결성된다라고 보는 거 맞죠? 킹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 아니죠. 합점이죠.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을 혼합하여 최선의 정책 결정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40%.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도 4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시오. 옳지 않은 것이에요. 합리 모형은 인간은 이성과 합리를 전제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건 맞지요. 혼합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쓰레기통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 틀렸어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만 알아도 쓰레기통. 쓰레기통 모형은 두 가지만 알면 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그리고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 그죠? 그럼 나머지 맞죠? 최적 모형은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고 할 수 있다.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의 제약을 비판하면서 제한된 합리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 모형, 만족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점중 모형은 과거의 기존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14회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이론 모형과 설명이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합리 모형.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합리 모형 맞습니다. 만족 모형.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아니죠.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 모형이기 때문에 적어도 얘보다는 못한 거예요. 내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이성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그런 모든 여성을 다 볼 수도 없고, 또 그런 여성이 또 나를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의 조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같이 우리가 의리로 살아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족 모형은 얘보다 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얘보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약간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못됐죠. 니은 잘못됐어요. 니은 다 없앱시다. 그러면 정답은 1번과 4번인데 1번이 맞았으니 정답은 2번이에요. 기억 니은만 보고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알아야만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디귿은 맞았을 거예요. 최적 모형은 체계론적 시각 맞죠? 최적 모형은 합리와 초합리를 합친 체계론적 시각이다 맞죠? 점중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과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얘는 체계론적이죠. 최적 모형이죠. 그래서 얘도 틀렸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쓰레기통은 우연히 조직화된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아노미,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정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은 뭐예요? 제한된 합리 모형이죠. 그래서 합리 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아니죠. 합리 모형이 보다 진보는 모르겠지만 만족 모형보다 좀 더 최적의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족 모형은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것은 점중 모형이에요. 점중.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이 반복된다. 혼합 모형은 뭐예요? 합리와 점중이죠. 엘리트와 점중 아니에요.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의 절충적 형태다.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 이건 뭐예요? 엘리트 이론이죠. 쓰레기통 모형 아니고 엘리트 이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출제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공공선택 모형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 행위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정책 결정 참여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게임의 형태로 타협과 협상과 이러한 게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공공선택이 아니라 앨리슨 모형이죠. 앨리슨 모형. 공공선택은 뭐예요? 배분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배분을 할 때에 본인들의 이익이 가장 극대화된다라는 것이 공공선택 모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과 타협과 경쟁 등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보는 관료 정치 모형, 뭐라 그랬어요? 앨리슨 모형이라 그랬죠. 앨리슨 모형입니다. 뭐뭐는 체계론적 시각에서, 체계론적 시각 뭐예요? 최적 모형이죠. 최적. 뭐뭐는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 최선의 정책 모형 대안을 찾는 것 합리 모형입니다. 근데 합리 모형이 어려우니 만족 모형, 그 다음에 뭐 최적 모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화된 혼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혼란 상태 나오면 이건 뭐예요? 쓰레기통 모형이죠. 쓰레기통. 뭐뭐는 기본적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후속 세부적인 결정이 범주와 방향, 앞에 1, 2, 처음 거와 두 번째 이건 뭐예요? 혼합 모형이죠. 혼합. 그래서 혼합 모형은 뭐예요?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 그죠? 합리 모형은 기본적인 결정,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점중 모형으로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혼합 모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OX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의 흐름 속에서 떠다니던 정책 대안이 연결되어 정책 결정의 기회를 맞습니다. 우연찮게.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 아니라 뭐예요? 만족 모형이에요. 만족 모형. 그래서 틀렸네요. 만족 모형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가지고 있죠. 왜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만족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번에 한 50명은 참석해야죠. 아니에요. 한 30명. 요즘 대상자 모집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서 만족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공공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 재화 서비스는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제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가장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력과 같은 초합리 요소까지 동시에 고려해서 이루어진 체계론적 관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자, 이상 키워드 186번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 여기에 기출 해독에 나와 있는 거와 더불어서 거기에 보면 약간 단점들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녹여내신다 그러면 이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학습이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되어진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